네, 오늘은 정치권 상황을 좀 안 짚어볼 수가 없어서 가장 먼저 최종혁 기자 백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뭐 뉴스가 계속 터졌어요. 네. 오늘 아침도 일면 기사를 신문 보면 정말 민주당 얘기밖에 없는데 한번 네. 볼게요. 네.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센 용어들이 많습니다. 한국일보 임종석 컷오프 고민정 사태 비명 폭발했다. 폭발 썼고요. 국민일보는 내전 치닫는 명문 정당 이재명 문재인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세계일보는 임종석 탈락 고민정 사태 민주 내전 역시 내전이라는 표현 썼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불붙은 문명 충돌 한겨레 공천 화약고 중앙일보는 임종석마저 비명 행사 친명이 아니면 죽는다 비명 행사 말을 썼습니다. 아우 정말 왜 이렇게까지 가나 민주당 지지자들도 갸우뚱한다는 말도 있고요. 일단 한번 짚어보죠. 어제 일단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 대표 면전에서 아주 성토가 이어졌다고요. 네, 당초 의원총회가 어제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재판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총회는 참석하지 못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예상을 깨고 참석을 했고요. 예. 사실 뭐 비명계 반발이 예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참석하지 않을 거다 그런 관측이 나왔던 건데 뭐 예상을 깨고 참석을 한 거고요. 어제 2시간 40분 정도 이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27명이 발언을 했는데 네. 대부분 이제 비명계, 소위 비명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발언을 많이 했고요. 상당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 면전에서 좀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친문계 뭐 좌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홍영표 의원. 이 앞서 이재명 대표가 혁신이라는 건 이 가죽을 벗겨내는 아픈 과정이다라고 언급한 걸 다시 반박하면서 이 남의 가죽은 벗기면서 이 손에 이 피칠갑이 됐는데 자기 가죽은 안 벗기냐 이렇게 면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이것은 총선 승리와는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명문, 멸문,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인 이렇게 합쳐서 화합의 조어로 명문 정당이다라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산 회동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제 네. 멸문 정당이 됐다. 그렇죠. 상당히 거친 표현으로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 같아요. 네, 이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 취재진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동료 평가에서 0점을 받은 의원이 있다라고 네. 하면서 좀 살짝 웃음을 그러니까요. 지어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 일을 이제 면전에서 또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직을 내려놓고 총선 때 출마하지 마라. 그리고 이 상황을 책임지고 대표직에서도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사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 지냈던 이 박병석 의원 이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났는데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 한다. 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뭐 정권은 유한하고 권력은 무상하다. 사실 박병석 의장이 이제 사실 이렇게 쓴소리 기자들 앞에서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어제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쓴소리를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면전에서 어떤 예상을 하고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의총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나요? 뭐 의원들 고견은 잘 들었다. 음. 뭐 별다른 답변하지 않고 의원들의 고견은 잘 들었고 당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라는 정도의 말만 남겼고요. 곧바로 이제 자리를 떠났습니다. 뭐 일부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하고 좀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잡았는데 네. 뭐 대화는 하지 않고 곧바로 국회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당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 네, 그러니까 뭐 그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하는데 참고할게요.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당무라는 말 쓴 것도 약간 사퇴욕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튼 우린 당무를 할 거다. 약간 이런 의지도 보이는 것 같고요. 아무튼 어제 그리고 비명계 반발에 기름을 부은 거는 역시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에서 배제하면서입니다. 화학구가 터졌다 이런 말 나오죠? 네, 당 전략공관위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이 중성동 갑 요 지역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을 한 겁니다. 임 전 실장은 이 문재인 청와대 이 초대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네. 이 친문계의 좀 상징적인 인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이에 반발해서 또 당 지도부 중 유일한 친문계였던 고민정 의원이 전날 이 뭐 최고위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서 최고위원을 어제 곧바로 사퇴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정말 공천에서 배제하면 정말 끝까지 간 거다라는 평가가 이미 많이 나온 상황이었고 네. 언론에서 많이 뭐 평론가들도 말했는데 결국엔 배제로 갔어요. 이렇게까지 왜 배제했다고 보십니까? 좀 약간 당
안 상황, 당 밖 상황 요걸 네.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네. 우선 당 밖으로는 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을 이 운동권을 청산하는 심판하는 뭐 총선하는 선거로 삼겠다라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은 소위 86그룹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당의 공세에 좀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앞서 실제로 이 이명백 또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탄생의 뭐 원인을 제공한 분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건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치르고자 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 핵심 참모가 좀 전면에 나서는 거는 좀 그러한 정권 심판론에 좀 희석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 관계도 염두에 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못 크게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건 뭐 이제 정무적인 뭐 해석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네. 건데 앞서 말했듯이 이제 임 전 실장은 86그룹의 좀 대표격이면서 동시에 또 문재인 전 대표의 초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이었으니까 네. 친문계의 좀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인사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임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중성동갑에서 재선까지 했고 이번에 공천받아서 3선에 오르면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좀 막강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 구심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시에 뭐 친문계 당권 주자로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대권 주자로도 급부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또 친명계 입장에서는 이 같은 걸 좀 견제하는 당내 역학구도의 변화를 염두에 둔 좀 견제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거죠. 아무튼 중성동갑에서 일단 공천 배제됐다고 해서 아예 뭐 출마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역을 바꿔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번에 사실 뭐 컷오프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거고 네. 뭐 다른 지역에 뭐 전략적으로 또 당이 판단을 해서 공천을 줄 수는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이제 송파갑인데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좀 어려운 지역이긴 하죠. 네. 험지다, 뭐 사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당 전략공관위에서 임 전 실장 측과 좀 접촉을 해가면서 뭐 어디에 나갈지 뭐 다른 지역으로 공천을 줄지 이런 얘기를 좀 물밑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오늘 임 전 실장 11시 40분쯤 11시 좀 넘어서 이제 기자회견 예정돼 있고요. 예. 뭐 거취 등 입장 밝힐 걸로 보입니다. 아, 거기서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막 속보가 쏟아지겠네요. 탈당 아니 뭐 지역 바꿔서 뭐 어떤 선택을 할 걸로 좀 취재가 되고 사실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 사실 어제부터 임 전 실장이 핸드폰을 꺼놓고 아, 전화가 그래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 많은 취재진들이 취재를 못했을 텐데 현재로서는 뭐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뭐 미지수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탈당할 수도 있고 뭐 남아서 뭐 멸사봉공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탈당 가능성은 좀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해석이다. 왜냐하면 뭐 임 전 실장이 민주당에만 줄곧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다른 당을 가겠다 혹은 뭐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이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는 게 현재까지는 이 뭐랄까요 좀 중론이긴 한데 변수는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맞아요. 거죠. 뭐 어제 박영순 의원이 탈당해서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뭐 새로운 미래로 합류를 했고 예. 이낙연계 또 서른 의원도 오늘 탈당을 예고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아직 공관위가 경선 여부를 발표하지 않은 친문계 의원들이 더 있어요. 뭐 네. 이인영 의원이나 뭐 전해철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이나 뭐 이런 의원들의 좀 공천 결과에 따라 만약에 이들이 한꺼번에 우리 나가서 뭉치자 이렇게 해버리면 뭐 과거 이제 친박연대처럼 뭐 무소속 연대 혹은 뭐 친문연대 이런 식의 뭐 총선에 임하는 뭐 그룹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단체 행동에 나설지 그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친문연대라는 또 다른 걸 만들지 아니면 이낙연 대표 쪽으로 합류를 할지 등등 네. 여러 선택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친명계 의원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사실 거의 친명계 의원들은 발언을 안 했다고 해요. 사실 아. 거기서 더 얘기하면 기름에 화를 돋고 그렇죠. 네. 불에 기름 뭐 붙는 꼴 모양새가 맞아요. 되는 건데 네. 이 친명계 이동주 의원이 어제 의원총회 끝나고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가장 발언을 많이 했던 홍영표 의원을 향해서 이 그만 추태를 부려라. 좀 이거는 뭐 글이긴 하지만 역시 좀 직격탄을 날렸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왜 하위 10%에 포함되는 건지 모르냐. 21대 국회 들어서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이 28개뿐이다. 뭐 이렇게 저격을 했고요. 예. 4년 동안 뭘 했냐? 지난 선거에서 다 단수 공천을 받아서 뭐 3선, 4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냐며
본인은 당연히 공천을 받는다는 오만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홍영표 의원을 포함한 뭐 일부 이제 친명계 의원들한테 저격한 걸로 보입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물론 선거를 앞두면 같은 당내에서도 이런 잡음이 나는 거는 뭐 예전 총선도 생각해봐도 뭐 자연스러운 그렇죠. 현상이라도 볼 수 네. 있는데, 야, 그 말이 좀 이게 좀 서로의 상처를 좀 깊이 쑤시는 그런 느낌이 나긴 납니다. 네. 한마디로 심리적 분당 상태다라는 것도 평가가 나오고 있고, 좀 어떻게 이걸 좀 풀어갈까요? 네, 이대로 좀 계속 고강도로 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재로서 이런 분위기상으로는 뭐 심리적으로는 갈라섰다. 네. 뭐 이런 이제 평가가 이제 방금 이가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나오고 있고 네. 사실 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천이나 뭐 현역 의원 평가 불이익에 이 불만을 표하면서 뭐 비명 친문 인사들이 탈당을 했었죠. 뭐 김영주, 이수진 의원에 이어 뭐 어제 박영순 의원이 했고 뭐 오늘 서른 의원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고별사까지 남기고 사실상 오늘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네. 또 이제 앞으로 앞서 말한 뭐 몇몇 친문 의원들의 경선 결과도 있고 또 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나 윤영찬 전 이 국민소통수석 등 인사들의 이제 경선, 특히 친명 후보들 간의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다 친명 후보들이 다 탈락하고 비명 후보들이 경선에서 이겼다. 그러면 이제 친명 후보들 간에 좀 반발이 더 이제 커질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게 뭐 종합 예술이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도 이제 막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네. 뭐 지지난 선거에서는 뭐 이제 새누리당에서 뭐 옥새 들고 옥새 나르자 파동도 있고. 그런 것까지 있었던 것처럼 좀 예. 정치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뭐 당내 갈등이 있는 건데 이번에도 역시 그 친이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이번 공천이 좀 정치하게 좀 세련되게 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의 관점으로는 사실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정권에서 좀 비주류로서 문재인 정권 때 비주류로서 친문들한테 좀 핍박을 받았다 이런 좀 피해의식이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지난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 네. 지금 대부분의 일부 이제 의원들이 이제 찬성표로 가결표로 던지면서 네. 체포동의안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때의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죠. 서운함이 있군요. 네. 오늘 지면 기사 어떻게 다루는지 잠깐만 보고 또 다음 국민의힘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경향신문이 비명계 연쇄 탈당 집단 행동 조짐 이대로 선거 치를 수 있나라고까지 제목을 달아서 이 정도면 제목을 꽤 세게 단 거라고 좀 보이는데요. 이대로 선거 치를 수 있나라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연쇄 탈당 등 집단 행동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뭐 김영주 의원 또 이수진 의원 등 총 3명 이후에 또 우리 어제 탈당 선언한 그 대전 대덕구죠 박영순 의원 등등 해서 이낙연계로 갈지 등등 지켜볼 일이다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고요. 한국일보는 사설로 파국치닫는 공천 갈등 이재명 책임 크다라고 하면서 이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게 이 대표 리더십 부재에 따른 결과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용태 촉구도 세대 교체 등이 아니라 느닷없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 이게 조금 뜬금없다라는 식으로 네.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차기 당권과 대권 가도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의도다라는 분석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거다라고 사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평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좀 지켜볼 일이고요. 그러면 바로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파열음, 잡음은 적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재미도 감동도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오늘 방금 이제 이가혁 기자가 모든 신문 기사를 가지고 왔지만 다 민주당 얘기잖아요. 예, 더 예. 큰 이제 머리 기사를 장식한 거는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 얘기인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이처럼 뭐 잡음은 없지만 좀 대신 방금 뭐 감동이라고는 했지만 뭐 쇄신도 없다라는 이런 뭐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 경선을 붙었던 현역 의원들이 다 이긴 거예요. 이제 정치 신인들을 꺾고 이제 다 이제 현역 의원들이 이기다 보니까 뭐 이는 곧 이제 뭐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뭐 또 저 의원이야 하다 뭐 이런 이게 평가, 뭐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일부 대통령실 핵심 참모 출신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뭐 가깝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후보들이죠. 뭐 이원모, 뭐 주진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소위 국민의힘의 양지라는 곳에 또 이제 전략 공천이 되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예상대로다. 그러니까 감동이 없다. 이거 뭔가 새로운 인재가 딱 나와서 와 오늘 국민의힘 이런 걸 발표했네. 이런 인물을 그렇죠. 등용했네. 이런 감동도 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는 사천 없다. 보이지 않는 손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뭐 친윤은 불편한다라는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당장
내가 출마하지 않지 않느냐. 음. 그러니까 당장 뭐 친윤이라고 할 수는 내가 출마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 이 경쟁력 후보들이 경선에서 이기는 거다. 이 조용한 공천이라는 해석은 뭐 중진들이 불출마를 하면서 뭐 희생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경선 결과를 승복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이 척신안에는 이런 식의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길 바라시냐라면서 이제 민주당 공천 갈등을 꼬집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꼬집은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 당 대표한테 잘 보이는 사람 지금 공천하고 있는 게 민주당 상황 아니냐 이런 식으로 꼬집었어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서울 도봉갑에 이제 전략 공천한 안규령 당 상근 아, 부대변인인데 네. 며칠간 화제가 됐었죠. YTN 앵커 출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런 뭐 지역 연고도 없고 당초 뭐 당에서는 이 구청장 출신 유력 인사가 출마를 하고 있었는데 네. 뭐 이런 인사를 전략 공천하니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유튜브 콘텐츠에서 뭐 이상형으로 차은우 보다 이재명이다 뭐 맞아요, 이런 이거. 얘기를 해서 이제 캡처도 많이 돌았더라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 이런 비유를 들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규령 부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뭐 개그를 다큐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이가혁 앵커는 그럼 뭐 차은우냐 최종혁이냐? 차은우 최종혁이요? 네. 아, 저 최종혁이요. 아 역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반박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은 뭐 대표 코 파주는 아청꾼만 살아남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뭐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다음 보여드릴 거거든요. 예. 2002년 8월 전당대회 당시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가 이재명 대표 후보의 뭐 코딱지를 떼주는 듯한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이제 그걸 말한 건데 네. 어떤 영상인지 한번 준비된 걸 한번. 네. 저희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요겁니다. 요거. 네. 요렇게 처음 포착된 게 요 사진이거든요. 어떻게 네. 좀 코에 손을 만지는 듯한 이런 예. 장면이긴 하죠. 근데 제가 한번 다른 각도에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아, 한번 네네네. 보실래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인터뷰하려는데 최고위원 후보이던 박찬대 의원의 이 동작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며 코파준 거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느린 화면으로 볼까요? 박찬대 의원의 손이 이 대표로 향하고 얼굴에 묻은 뭔가를 떼더니 슬쩍 보고는 버립니다. 다른 각도에서 봐도 코를 파주는 모습은 아니긴 하네요. 코 파주는 거는 아니네요. 반대에서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광대나 요 정도에 있는 뭘 묻은 걸 떼주는 듯한 모습이죠. 아무튼 근데 뭐 코딱지를 파주는 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무튼 막 이렇게 이 얼굴까지 관리해준 뭐 이런 사람이니까 네. 막 그런 식으로 그렇죠. 비꼰 거네요. 네. 아무튼 해석은 영상 최종 기자가 팩트 체크 결과 코딱지 파주는 건 아니었다. 팩트 체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도 뭐 일단 공천 잡음이 안 나오는 거는 또 아니에요. 네네. 네, 어떤 거냐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용모 전 비서관이 이제 용인갑에 전략 공천된 걸 두고 예. 현재 당시 지역에서 먼저 전공 운동하고 있던 예비 후보들이 뭐 난 탈당하겠다, 무소속 나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강승규 전 이 시민사회 출석과 경선에 불만을 제기했던 이 홍문표 의원도 뭐 당에 남을 건지 무소속 출마할 건지 이런 뭐 결단을 할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어제 이 보훈부 장관 출신 박민식 전 의원이 영등포을 나는 험지 가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랑 붙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경선을 붙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 전 장관이 나는 이제 경선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배경으로 아니 내가 험지 오겠다고 했는데 경선까지 붙이는 게 좀 말이 되냐, 좀 단수 공천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데 대해서는 불만을 좀 표기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매일 정치 이슈를 이렇게 무겁게는 안 다뤄도 최종혁 기자가 올 때만은 이렇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요 정도 감은 갖고 또 바쁜 일상을 살아가시죠. 지금까지 백브리핑 최종혁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